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국부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지은 책이죠. 뭐 지금까지 제가 많은 책들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책들을 소개시켜드렸지만 그거를 다 합한다 해도 아마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비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부론은 이렇게 생긴 아주 큰 책입니다. 이게 상권입니다. 학원 따로 있습니다. 이 책을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본의 도메 다코라는 학자가 쓴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요약을 할 수도 없고요. 경제학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유명한 구절을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참고로 애덤 스미스는 영국에서 이미 그 유명한 학자이며 강의자였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강의를 책으로 만든 것이고요. 책도 몇십 년에 걸쳐서 고치고 또 고쳤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마치 그 광고의 어떤 그 짤막한 아주 함축된 그런 구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예와 그 문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애덤 스미스의 가장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가 핀 공장의 예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늘려야 된다. 경제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혼돈이 있었죠. 어떤 경제가 좋은가. 근데 아담 스미스가 처음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분업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핀 공장 첫 번째 사람은 철사를 잡아 늘리고, 두 번째 사람은 철사를 곧게 펴며, 세 번째 사람은 철사를 끊고, 네 번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하며, 다섯 번째 사람은 대가리를 붙이기 위해 끝을 문지른다. 그리고 대가리 붙이기 종이로 싸기 등 18개의 독립된 공정으로 나눈다. 내가 본 공장에서는 10명이 이 일을 나누어 하는데 하루 48,000개의 핀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혼자서 이 18개 공정을 다 하면요, 하루에 10개도 못 만든답니다. 근데 10명이 하니까 1인당 48,000개, 1인당 4,8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예를 들면서 분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 분업이 이렇게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만 만들어서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리의 개가 두 개의 뼈다귀를 공평하게 의도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바꾸는 교환 성향이 있다. 거지처럼 동정심에 호소해서 물건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애심, self-love, 즉 이기심이죠. 이기심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애심에 의해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에 행동함으로 교환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물건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기심에 대해서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자애심, self-love.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주관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남을 도우려고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기심에 바탕한 교환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요. 이 생산을 늘리는 것이 분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분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이 필요하다. 분업의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본이다. 분업을 하려면 기계를 구입하거나 원재료를 많이 쌓아놓고 작업해야 하므로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가가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일이 주어진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가 국가의 재정, 즉 국가의 경제를 누가 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민을 세 계급으로 나눈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주 계급,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는데요. 지주 계급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태하고 책임감이 없어서 맡기가 힘들다. 자본가 계급은 능력이 있고 성실해서 맡길만 한데 이런 국가나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만 중시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여러 계층이 이해 집단이 서로 싸워서 배가 산으로 간다 할 텐데요. 아담 스미스조차도 어떤 그룹이 국가 재정을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도 시원한 것이 아담 스미스가 정치인들을 비아냥거린 건데요. 그는 다른 많은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즉, 사람들은 남을 도우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행복하려고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결과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 국가를 위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재밌는데요.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제 생각엔 정치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즉, 남을 위해서 떠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선이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주고요. 나는 그냥 묵묵히 나만을 위해서 성실히 일한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국가에 더 사회에 더 기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때가 정말 격동의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뭐냐면 18세기 말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이제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부들이 또는 여태까지 동물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계가 나오면 내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다 뺏기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 이상으로 그때는 기계가 처음 출현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제 농사도 못 짓고 마차도 못 몰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담 스미스가 책의 출판을 국부론의 출판을 몇 년 늦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에서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에서는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하자고 해도 전혀 지배계급, 귀족계급, 왕족들이 들어주지 않는데 미국을 보니까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오히려 미국이 유럽의 계몽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아담 스미스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유럽을 능가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저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이 새로운 혁신적인 경제 제도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담 스미스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은 식민지 경영과 중상주의입니다. 사실 중상주의란 게 뭐냐면 자기 나라 물건을 많이 수출하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지 않아서 우리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려라는 이런 것들이 국가에 좋은 거다라는 사상인데요. 아담 스미스는 우리나라 물건이 영국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영국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요. 이렇게 중상주의를 하려면 자기 물건만 사주는 식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식민지를 서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해서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여기 세 번째 문장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국가 재정을 완전히 낭비하여 식민지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중상주의, 그러니까 지금도 규제가 많이 있죠.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규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나 브렉시트나 이런 것도 중상주의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야지 남의 나라 신경 안 쓴다라는 건데 당시 영국에는 이런 중상주의가 아주 널리 퍼져서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의 미국의 담배를 유럽에 팔 때 반드시 영국을 한번 거쳐서 영국에서 그 물건을 항구에 내렸다가 다시 배에 실어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룰까지 있었답니다. 즉 미국 사람이 바로 프랑스에 담배를 팔면 좋지만 반드시 영국을 거쳐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영국을 거치면서 항구에 내렸다 올리면서 부두 노동자들이 거기서 월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나중에는 이런 제도를 없애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부두에서 이 쓸데없이 그 담배를 내렸다 올렸던 이런 부두 노동자들이 막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국부론에 나와 있습니다. 방대한 책이지만 여러분도 경제학을 하시는 분으로서 경제학의 시초가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한번 사셔서 필요한 부분만 넘기면서 보셔도 큰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